안녕하세요. 광주 미르치과병원 윤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약물기, 이갈이 등 습관, 그리고 치아 균열 증후군과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치과에는 치아가 아파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 반 이상은 이갈이, 이 약물기 등의 습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이갈이는 알겠는데 이 약물기는 뭐지?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치아에서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이 약물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갈이나 이 약물기가 있으면 왜 안 좋을까요? 이갈이나 이 약물기 등의 습관들로 인해서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치아가 닳게 되고 치아의 겉껍질이 없어지고 치아의 안쪽까지 노출이 돼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옆에 이 그림처럼 치아의 목 부분이 파여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치아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치아에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치아에 균열이 생기는 일은 치아를 오래 쓰고 딱딱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강한 물리적 충격을 받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균열이 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갈이나 이 약물기 등의 습관 때문입니다. 이렇게 균열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갈수록 균열이 있는 부위에 균열이 커지면서 씹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균열이 생겼을 때는 보통 크라운이라는 보철 치료를 통해 균열이 더 커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지만 균열이 커지고 치아 신경까지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해야 할 수 있고, 균열이 더 커져서 뿌리까지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어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치과에 빠르게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큐레이라는 장비를 통해 이렇게 치아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치아에 균열이 있다면 빨갛게 선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치아는 빨간 선이 보이지 않죠. 균열이 없는 치아는 빨간 선이 없이 하얗게 보이고요. 이 큐레이라는 장비가 모든 병원에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어 저희 병원에서는 균열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에 균열이 안 가게 이갈이나 이 약물기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저번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환자에게 이 약물기 습관이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우선 환자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가 습관을 인지하고 훈련을 통해 습관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M사운드 훈련이라는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위아래 입술을 붙이고 치아는 떨어뜨려 M 발음을 하는 건데요. 이는 환자분 스스로 자세를 점검하고 본인의 습관에 대해 자각함과 동시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법입니다. 이 외에도 666 운동 등 여러 가지 훈련법이 있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환자분이 습관을 자각하고 훈련을 통해 바뀔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한다고 몇십 년을 하던 습관이 바로 고쳐질 수는 없겠죠. 그럴 땐 보톡스를 권유드립니다. 보톡스는 근육에 투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시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에 힘을 좀 빼주는 겁니다. 근데 치과에서 무슨 보톡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치과에서의 보톡스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보톡스와 동일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치과에서는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놓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부위나 용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 때문에 보톡스를 맞는 경우는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교근이라는 부위에만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씹을 때는 머리의 옆부분에 있는 측두근이라는 근육도 같이 쓰게 됩니다.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손을 이렇게 머리 옆부분에 대고 앙 하고 세게 물어보시면 근육이 튀어나오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근육도 씹는 근육이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여기 측두근까지도 보톡스를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씹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저희 병원에서는 보톡스를 맞기 전 T스캔이라는 장비를 통해 환자분의 교합력, 즉 씹는 힘을 측정해 보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시면 씹는 힘이 빨간색, 노란색 등 딱 봐도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맞고 나서 1개월 후에 다시 씹는 힘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훨씬 씹는 힘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톡스의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비를 통해서 씹는 힘을 측정하고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보톡스까지 하고 나서 턱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훈련법을 통해 훈련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스플린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플린트란 개개인의 치아 배열, 구강 구조에 맞춰 맞춤 제작을 통해 치아를 보호하고 교합을 안정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장치를 잘 때 사용하는 건데요. 스플린트가 사실 치아를 보호하고 교합을 안정시키는 데는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일단 잘 때 편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써보니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면 돈도 아깝고 하다 보니 환자분들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권유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악물기, 이갈이 등의 습관과 예방법 등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